안녕하세요. 저는 라인교정치과 원장 이충주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덧니에 대해서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자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교정치료 끝나면 유의장치를 얼마나 써야 해요? 저도 꼭 써야 해요? 어떤 종류의 유의장치를 써야 해요? 등등의 이제 질문이 가장 보편적으로 교정과 의사들에게 주어지는 파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비단 덧니 교정치료를 했기 때문에 유의장치를 쓰는 것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모든 교정치료 후에는 유지장치를 통한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몸이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 그게 고정성 유지장치든 가철성 유지장치든 투명 교정치료 장치와 유사한 형태의 가철성 장치든 상관없이 유지장치를 쓰게 되는데요. 그것은 주치의의 처방에 따라 다르겠죠. 보통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뺐다 꼈다 하는 가철성 유지장치를 교정치료 한 기간만큼은 꾸준하게 일관되게 잘 써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또 성장기 중인 아이라고 하면 성장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꾸준하게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이 환자에게 좋다고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덧니 교정 치료가 끝나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재발이라고 하고요. 재발이 일어나는 것은 비단 특정 치아나 덧니가 있는 치아나 할 거 없이 교정 치료가 끝난 직후부터 모든 치아들에 대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때 애초에 가지고 있는 덧니의 정도나 그 환자의 연령이나 교정 치료의 기간이나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과정이나 이런 등등의 조건에 따라 그 재발이 더 빠르고 강하게 일어나려고 하기도 하고 오히려 재발이 잘 안 일어나도록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등등에 따라 달라요. 그 환자가 교정치료 후에 어떻게 유지장치를 써야 하는지도 애초에 교정치료 시작 때 이루어졌던 진단에 같이 의사로 하여금 고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재발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막도록 하기 위한 유지관리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침 어떤 한 환자분이 병원에 오셨는데 그 전날 교정치료를 처음 시작한 여성 30대 환자분이셨어요. 그 환자분이 너무 아프다고 밥을 못 먹겠어서 괜찮은 거냐고 그렇게 물으시려고 병원에 오셨었거든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너무 심한 통증으로 인지하는 환자도 있는가 하면 어떤 환자는 원장님 교정치료하면 아프다는데 저는 하나도 안 아픈데 지금 교정치료가 잘 되고 있는 거 맞나요? 이렇게 묻는 환자도 있어요. 이처럼 교정치료가 처음 시작되고 통증으로 또는 불편함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환자에 따라 다릅니다. 해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교정치료가 시작되고 처음 일정 시간 동안 치아가 불편하고 민감해지고 약간의 통증이 느껴질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은 아닐 수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 빗대어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교정처리 치료가 처음 시작되고 환자들이 이제 원장님 밥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음식은 뭘 먹지 말아야 해요? 어떤 거 위주로 먹어야 해요? 하고 많이 묻는데요. 저는 어떻게 설명드리냐 하면 교정치료가 시작됐다고 해서 뭘 가리지 마시고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만큼 드시라고 합니다. 종류에 상관없이 뭐든 먹어도 된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다만 이술질 관리와 구강위생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그것을 오히려 매우 강조하고요. 양치질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세부적인 TBI라고 하죠. 전문가 이술질 교육이죠. 교정 치료가 시작되고 나서의 이술질 교육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편입니다. 해서 먹는 것에 구애를 받지는 않되 본인이 힘들게 먹을 필요는 없으니까 본인이 안 불편한 정도,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음식들을 편하게 다 드셔도 된다. 변색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특별하게 장치가 망가질 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어떤 걸 드시든지 주무시기 전에, 자기 전에는 꼭 양치질 관리를 배운 대로 교육한 대로 잘 이행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드립니다. 의료법이 굉장히 엄격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게시를 통해서 그 병원의 적정 수가, 실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진료 항목에 대한 수가가 다 공표되고 있어요. 어느 병원을 가도 공통입니다. 그것은 의사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 그것을 공개하고 말 것은 아니고요. 클리닉에 오거나 또는 그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의 비용이 이미 다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 병원은 교정치료 비용이 얼마입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영역은 그것도 환자들이 많이 묻는 내용인데요. 안타깝게도 교정치료 전반의 대부분의 영역은 건강보험 수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서 급여 항목이 아닌 비급여 항목으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구강 증후군, 선천성인 신드롬이라고 하죠. 예로 대표적인 구순 9개월이나 굉장히 심각한 몇몇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부정규합 등등은 구강 건강보험 영역에 혜택을 받은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3회에 걸쳐서 덧니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물론 많이 부족한 시간이고 여러 가지 짧은 제약 속에서 내용의 한계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듣는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일반 환자들이나 일반인들이 궁금해할 법한 주제를 잘 선정해서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